예, 안녕하십니까. 저녁 시간인데, 우리 생성 AI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좀, 기적 같은, 누구의 말에 따르면 우연이 좀 있었어요. 그 루프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생성 AI의 철학적,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책을 하나 정했고, 두 번째 하나는 장동윤 교수님의 챗 GPT 기업 생존 전략 이 책을 두 권을 정했는데 두 권 다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울프람을 저도 되게 매료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컴퓨터 언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과 언어 모델을 넘나들면 인코딩, 디코딩 하면서 우리가 쓰는 GPT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걸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컴퓨터 세계로 넘어갔다. 그 세계를 숫자의 세계를 인베딩까지 해서 관련해서 그 숫자도 만들고 관련성까지 매핑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GPT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런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울프람 언어라고 랭귀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고 그 언어는 과학, 수학, 공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되게 그 원리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공식들을 찾게 되는데 E는 MC 스퀘어 또는 F는 MA 뭐 이런 거죠. 그런 자연 세계에 있는 규칙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학적 공식으로 수학적 모델로 언어로 만들어낸 훨씬 먼저 훨씬이죠. 만들어낸 언어가 있었고 그게 울프람 언어인데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잘하면 이거는 이제 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잘하면 우리가 GPT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잘 보충하고 특히 특정 영역에서는 단순하게 플러그인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게 시작이 될 텐데 울프람 언어를 직접 쓰는 거기에도 GPT 기능이 있습니다. LLM 기능이 거기 단계까지도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 오늘 그렇게 조금 근데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워낙 크고 워낙 방대해서 들어간다 정도 생각하시고 한번 즐거운 공부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이런 울프람을 최근 제가 선택을 했으나 울프람을 이거를 기업 생존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것에 이 그 울프람 언어가 각별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고경건 대표님인데 우리 대표님의 한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최 교수님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용자니까 그 챗GPT를 애용하는데 그 초기 사용할 때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피곤한 게 뭐냐면 쓰다가 답이 나오면 이게 진짜 맞나를 검열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럼 구글 들어가서 검열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체크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이게 챗GPT 이거 또 이러다가 또 캐즘에 빠져서 그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마저 들었었는데 사실 이 과정 있기 전에는 올프롬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매스메티카에서 울프롬 소개했다는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또 있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프롬을 요새 최근에 그 한 2주 전부터 쓰고 있는데 그 정말 신세계 또 특히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관련된 공부하면서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또 할루시네이션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냥
책 넘어가시려고, 장동 교수님 책으로 넘어가시려고 하기에 이번 한 주에 우리 최 교수님한테 특강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최 교수님 또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 교수님이 한국에서는 그 올프롬의 최고 권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기회이고요. 더구나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한국 생성 AI 파운데이션 도움인 것 같아서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송세경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젠고 제가 이렇게 보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너무 계십니다. 길어지면 거의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우리 최 교수님 저기 기다리실 테니까 우리 최 교수님 예. 강의를 듣도록. 오늘 저기 그 하실 분은 제가 이제 소개도 드렸지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에서 박사하셨고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쪽에 또 전문가시고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도 저도 궁금한데 울프람에 정말 덕후세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매료돼서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걸 만든 분처럼 지키고 계신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급 보물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특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욕심을 부려서 많은 걸 이제 전달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소화불량에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제 오늘 여기서 배운 거를 이제 또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울프레임 언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글이 술술 익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핵심적인 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울프레임 언어는 함수형 언어입니다. 함수란 단어를 끝까지 이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함수를 배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 특히 또 딥러닝 같은 경우도 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결국 함수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계속 중첩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합성함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이제 머릿속에 장착해 두셔야 될 부분은 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이 두 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시면 이제 물프레임 언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최신 버전 소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링크 주소를 전달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하려면 한 2박 3일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읽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예요. 재밌는 예제죠. 윌리를 찾아라라는 건데요. 이 예제를 제가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울프레임 언어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도 또한 같이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많은 곳에서 윌리를 찾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죠? 근데 이제 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윌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무늬 티셔츠입니다. 네, 가로 줄무늬, 그 빨간 무늬죠. 네, 그래서 그거와 가장 잘 맞는 우리가 필터를,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죠. 저는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의를 합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결국 스캔을 하겠죠. 그 필터를 가지고 전역을 스캔을 한 다음에 가장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딱 마법처럼 이제 윌리를 이제 찾아줍니다. 매스메티카로 이제 구현을 한 것입니다. 몇 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윌리를 그림같이 찾았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윌리의 고유한 특징인 줄무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매트릭스를 전부 다 전 영역을 스캔을 한 것입니다. 이 스캔을 한다는 것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가장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을 기록을 한 다음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미야찾기 같은 것에도 바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속도가 강력한 게 뭐냐면 벡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뭐 순식간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우프렘에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BTS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멤버들이 꽤 많죠. 7명인데 7명의 각각의 나이를 추정하는 이제 확률 분포를 딥러닝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주면은 각각의 멤버들의 이제 나이 분포, 결국은 이제 나이 분포라는 게 어쩌면 확률 분포인데 결국 나이를 이제 찍어주는 거는 가장 높은 값을 취하는 것들을 이제 찍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어떻게 잘못되면 30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0대 초반에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은 결론적으로 이제 답도 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서 예, 정돈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ML은 머신러닝인데 굉장히 재밌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 학습이죠. 또는 이제 챗GPT 프롬프트 같은 경우 퓨전 러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거죠. 어, 이거 밤에 찍은 사진은 이거 나이트야. 그리고 낮에 찍은 사진은 데이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두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풀프렘이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가지고 야 이제 나 공부했으니까 어떤 이미지라도 들어오면 내가 그걸 판정하겠다. 여기서 판정은 뭐냐면 낮이냐 밤이냐 이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어차피 학습 모델이 돼 있기 때문에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이미지를 그냥 긁어서 벡터로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낮, 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공부를 어렵게 했는데 머신러닝을 일단 학습.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함수입니다. 함수가 있고 함수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이게 낮이냐 밤이냐 출력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울프렘 언어에서 최신 제가 13.3을 쓰는데 울프렘 언어랑 또 떼어질 수 없는 게 울프렘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1 사토시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의 단위죠. 그래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보셨습니다. 이게 오늘자 검색 정도고요. 더 자세하게 아니면 덜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바꿔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저기 보시면 이게 2월 올해 1월입니다. 울프렘은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또 추출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상향세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월드 커런시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응용 사례로서 이제 제가 이제 작업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3D 프린팅에 들어갈 수 있는 3D 비하죠. 예를 들면 요거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크게 해서 보실게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레고 블록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또는 이제 3차원이죠. 이것도 이제 우주 비행선 같은 것들을 레고 블록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이것 자체를 3D 프린터에 넣으면 이제 3D 프린트 된 이제 제품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쉽게, 실은 제가 뭐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고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쉽게 구현을 하려면 이제 함수 개념만 여러분들 똑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다음에 이제 합성 함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울프렘 언어뿐만 아니고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도 또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계속 레이어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또 합성함수로 이해하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경력을 한번 보면은 저는 현재 이제 성결대학교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산학협력 교수로 재임 중이고요. 학력은 아까 소개시켜 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학위 논문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화 학습을 그러니까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유전 알고리즘이랑 유사한 거고요. 조합 최적화를 했습니다. 선박 생산, 약간 산업공학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유전 알고리즘 또는 진학습을 사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 있을 때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있을 때 이제 데이터 과학자로서 또는 피처 엔지니어로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 박사 논문은 이제 진화학습인데요. 이거는 저희 박사 논문의 타이틀이고요. 이것도 디퍼런셜 이볼루션이 이제 울프렘이 이제 밀고 있던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볼루션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좀 강화학습 계열인데요. 그러니까 마코프 계열하고 이제 이렇게 이볼루션 계열이 있는데 저는 이쪽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최적화, 컴비네토리얼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실제로 하였습니다. 조합 폭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 컴퓨터 자체도 왜 존재하냐면은 이 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풀게 되는 컴퓨팅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덕후라고 할 수 있어요. 오타쿠라고 하는데 버전 2.0부터 사용했어요. 버전 2.0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1월 달에 14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2.0부터 1 다음 2.0부터 지금까지 모든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버전도 빠짐없이 다 사용했고요. 그 히스토리를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 모아놨던 게 있고 최근에 또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최신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좀 장대한 역사입니다. 저는 이제 울프렘 언어를 19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3년째 이제 진짜 울프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가보시면 거기가 이제 울프렘 언어가 35년이 됐다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그만큼 제가 이제 보통 저도 굉장히 실증을 잘 내거든요. 3, 4개월 구분 다시 안 보는데 이거는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볼 때마다 이게 새롭고 하기 때문에 저는 33년 동안 이렇게 울프렘 언어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는 이렇게 잡스 형님을 가지고 저의 키워드를 해가지고 또 매스메티카로 몇 줄 안 돼요. 저는 순식간에 이제 만들어 봤어요. 워드 클라우드로 제가 만들어봤죠. 해가지고 저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다 있고요. 굉장히 제가 관심 분야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거나 지금 또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펑션입니다. 자, 일단 개요를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링크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이 링크 주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송 박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요. 요 링크가 울프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거의 바이블 정도 되는 링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슬래시로 돼가지고 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복습도 하실 수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보셨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이거구나. 제가 말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좀 오늘 이제 파트 2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다 함수예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영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앱을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배경을 따달라, 눕기를 따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 모든 인공지능이 다 함수란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입력이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는 함수 구조예요. 자, 이거는 옛날 흑백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함수에 들어갔어요. 입력이 들어갔죠? 그러면 fx가 돼가지고 fx 결과는 컬러 버전으로 나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건 뭐죠? 그냥 사진을 만화 버전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자, 모든 인공지능은 다 이렇습니다. 입력을 받으면은 출력이 나오는데 안에서 이제 가공이 되죠. 근데 굉장히 그 안이 블랙박스인 거예요. 다만 블랙박스인 것이 문제지 실은 모든 게 다 함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함수 자체를 굳이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개념이 맞아요. 정말 좋은 거를 끼워가지고 쓰는 거죠. 좋은 거가 있으면 끼우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치기를 하면 됩니다. 플러그인 개념으로. 그 플러그인 개념이란 것 자체도 합성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이제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기계에다가 또 다른 기계를 꽂게 되죠. 그랬을 때 기계를 하나의 함수, 또 다른 기계를 함수라고 하면은 함수에 또 다른 함수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함수가 콤비네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 함수하고 합성함수 개념만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아주 이쁜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냥 사진 어떻게 되죠? 변화를 시키는 거죠. X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박스인데 이게 인공지능 앱이죠. 근데 FX를 씌워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재밌죠? 이게 성별을 판정해달라는 거죠. 요거는 이진분류예요.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아까 낮과 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 여자 이미지를 머신러닝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학습됐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난 사람이면 남자 여자를 판정해 줄게. 자, 이건 뭐죠? 그 문화지자는 여성입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됐어요. 그러면 F를 씌워줬어요. 그럼 번역기죠. 번역을 시켜가지고 다른 영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함수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겁을 먹는데 모델이라는 단어를 함수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저는 이제 영어로 트랙터블하라 그러는데 만질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개념만 이제 탑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복잡한 개념이 들어오더라도 휘둘리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이건 지금 생성해야죠. 자, 야, 모나리자 그려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미드저니 같은 앱, 그러니까 F 함수가 들어가 그 이름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어쩌고 저쩌고 자우튼 이렇게 이제 모든 인공지능이 다 함수더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뭔지를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잘못 배웠어요. 좀 함수를 영어로 말하면 펑션이에요, 펑션. 자, 펑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계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 기계의 능력을 포텐셜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기능적으로 보시면 재료가 들어가면 믹서를 예를 들어볼게요. 믹서에 들어가면 주스가 나오죠. 인풋이 X고 FX를 해주면은 결과물이 주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시각적으로 볼게요. 이게 함수라는 믹서를 놓고 괄호를 씌워주고 여기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이런 딸기 주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기능인데 또는 기계가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fx는 가장 간단한 일차함수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f가 이제 함수인 거예요. F가. 자, 그러면 f를 한번 요렇게 이제 수식이 주어지면은 설명할 수 있죠. 이 f라는 기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떤 재료 x가 들어가면은 그 재료를 2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3을 해준다.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 기계가 하는 일을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가 하는 일을 파악했죠. 만약에 그 기계에 1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계가 하는 일을 알았죠. 이 F라는 기계는 2배를 해주고 거기다 3을 해주니까 20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빨간 표식으로 표현된 내용을 말로써 여러분들이 말로써 설명할 수가 있으면 그게 함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충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믹서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오면 그걸 갈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그냥 믹서란 이름만 붙었어요. 마치 F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함수라 그랬죠. 이 믹서는 만약에 전원도 안 껐고 버튼도 안 누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죠. 하지만 이 믹서라는 기계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전원만 꽂고 코드만 꽂아주고 버튼을 눌러주면은 윙 돌아가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믹서에 괄호를 옆에 씌워줬어요. 자,
괄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재료를 안 넣었다는 거죠. 재료를 안 넣었어요. 근데 번호는 꽂고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공회전을 한다는 거죠. 이 함수가 자기가 고유한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믹서인데 여기 딸기가 있고 키위가 있고 오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는 일단은 괄호도 들어가 있고 전원도 꽂혀 있고 재료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위인 갈아가지고 결과물이 뭐냐면은 아웃풋이 이 함수의 결과물은 과일 주스, 그러니까 혼합 주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개념, 믹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함수는 기계가 하는 일 또는 함수는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매스메티카에서 함수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맵 함수예요. 맵 함수는 그렇게 어렵죠. 이건 파이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F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이썬 문법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알겠죠. 이 F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이 까만 녀석이 들어가면, 동그란 게 들어오면은, 뭘로 바뀌었죠?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F라는 기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 착색을 하는 녀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형태를 보면은 이 함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뭐가 되냐를 가지고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클럽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라는 이제 클럽의 회원들이 있는데, 여기 맵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이제 기계를 이 클럽에 전부 다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F를 다 씌워주는 거죠. 옷을 다 입혀줬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전부 다 이 맵이란 거는 모든 회원들 빠짐없이 다 옷을 입혀줘. F라는 옷을 적용시키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F는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보세요. 아까 F를 뭘로 정의했죠? 어떤 게 들어오면은 그 녀석을 빨갛게 처리하라 그랬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최종 결과는 이 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착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딱 요것만 시각화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갖고 계시면은 그다음부터가 술술 익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맵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식카메라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걸 다 쏴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빨갛게 색칠이 됐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워요. 리듀스에 해당되는데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 빅데이터 회사잖아요. 맵 리듀스란 빅데이터 기법이 있습니다. 실은 이 친구들이 아까 맵 함수는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리듀스라는 함수를 둘을 믹스해서 잘 사용해가지고 오늘날의 구글이 됐어요. 그 리듀스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살짝 요 정도 되는구나 살짝 이해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함수가 재료를 두 개 받는 거예요. 그 함수를 계속 순차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믹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뭐냐? 입력 하나, 두 개가 들어오면 둘을 섞어서 혼합하는 거를 아웃풋으로 낸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자, 그러면 처음에 리듀스를 했는데 재료가 물, 원두, 우유, 얼음, 카라멜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두 개씩 쌍을 짓는 거죠. 그래서 믹스를 처음에 시켜줘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물하고 원두를 해주니까 뭐가 나오죠? 원두 커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믹스 물 원두가 원두 커피고, 그 다음에 또 요거가 이제 재료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재료, 우유를 섞는 거죠. 요번에 또 믹스를 했어요. 자, 요 형태는 뭐가 되냐면, 지금 요게 원두 커피예요. 그 다음에 원두 커피에다 우유를 섞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물,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카페 라테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섞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얼음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믹스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카페 라떼였는데 거기에 또 얼음을 섞어줬어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아이스 카페 라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쓸게요. 카라멜까지 넣어줬어요. 그럼 최종 뭐가 될까요? 카라멜 아이스 카페 라떼가 됩니다. 이 개념은 파이썬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실제로 울프레임 언어에서 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게요.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를 우리가 지금 믹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처음 재료를 내가 원두로 할게요. 그 다음에
물을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F를 섞었어요. 아까 함수는 뭔가 하는 일을 안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F는 재료 두 개를 혼합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뭐죠? 아메리카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아메리카노, 이 부분이 아메리카노예요. 아메리카노에 또 아이스, 얼음을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F를 믹스를 한 거죠. 그럼 뭐가 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거기다가 우유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주면 최종이 뭐가 돼요? 카페 라테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커피를 굉장히 이제 콜드 또는 리듀스에서 사용되는 건데 별거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사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가 세탁을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세탁기에 처음에 입력이 예를 들어서 f, x, y를 했을 때 앞에 들어오는 게 메인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y에 해당되는 거를 보조 재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럼 그때 요 f가 하는 일은 재료 두 개를 받아가지고 결국 빨래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얼룩이 많이 진 재료랑 세제를 넣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 아웃풋이 요게 됩니다. 결국 이 아웃풋은 F, FXA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거가 이제 또 세탁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세제가 또 다른 세제, B란 세제를 섞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탁기를 돌려요. 그러면 이거가 둘이 혼합해가지고 결국 나온 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직도 얼룩이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함수를 이렇게 적용한 거죠. 자,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 커피를 혼합한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이렇게 제조하는 것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울프레머너지 이런 것들이 실은 아까 알려드린 맵 함수, 리듀스 함수들을 막 혼합한 거예요. 짬뽕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실제로 다 따져보면 다 여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다 빌딩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레고를 보여드렸는데 레고도 굉장히 간단한 레고 블록을 이제 쌓아가지고 점점 쌓다 보면은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그 간단한 그래서 빌딩 블록을 쌓는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요 개념 이제 오늘 배우시면 어떻게 보면 이걸로 끝인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 그 개념이에요. 자,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빨래겠죠? 그거를 세탁기 돌리면 어떻게 되죠? FX가 되겠죠. 자, 세탁물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세탁물이 어때요? 물기가 있겠죠.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탈수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라는 함수를 적용시켜 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기가 빠지겠죠. 물기가 빠지긴 하지만 어때요?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요번에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건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조기까지 적용된 걸 보면 HGFX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처음에 뭐죠? 빨래가 들어왔어요. 최종은 이렇게 되겠죠. HGFX요. 최종 결과물은 뭐냐면은 뽀송뽀송 목이 뭐예요? 뽀송뽀송한 세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공지능과 이거는 함수를 계속, 기계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물프레임 언어는 계속 합성함수의 연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뭐 결과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도 다 합성함수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 개념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요 개념만 장착하시면 이제 모든 코드가 다 보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기념비적인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append라는 함수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재료가 이런 리스트 재료가 있고 이게 요걸 x, y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메인 재료고 예를 들어 아까 빨래라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게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이 append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자, 클럽의 회원이에요. A, B, C. 지금 우리가 클럽에 3명이 있는데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새로운 회원을 제일 뒤에 추가해달라는 거죠. 어펜드가 뒤에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펜드라는 함수가 하는 이걸 보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함수가 하는 일을 이해한 거죠. 자, 어펜드 함수는 뭐냐면 처음에 있는 집합에 새로운 원소가 들어오면은 그 원소를 뒤에다가 추가해가지고 그 집합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좀 여기 x 언더스코어라고 그다음에 y 언더스코어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언더스코어란 거는 anything이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수님, 저기 그러니까 화면 하시는 게 다른 화면 혹시 아니에요?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차, 화면이 안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그거 앞에서부터 다시 하세요. 요거 띄운 거서부터. 네, 예, 네. 안 보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x, y라고 해서 요 자체가 x가 되었고 요게 y죠. 원소가 이제 두 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집합에 지금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은 이제 뒤에다가 추가시켜 준다. 어펜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언더스코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anything이란 거죠. 여기는 뭐 봄이 와도 되고 여기는 y 언더스코어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와도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형태를 보자는 거죠. 자, 어떤 거에 지수승의 형태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에 20승이라 해도 이거는 이 패턴을 이거를 우리가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케이시스는 뭐냐면 뒤에 패턴이랑 일치하는 원소들만 살려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원소들은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패턴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뭐냐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은 그렇구나 한번 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계속 실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거 언더스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녀석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지수승이죠. 어떤 녀석의 지수승이 된 형태로 된 것들만 찾아가지고 남겨놓으라가 이제 KCC의 정의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세 개를 앞에서부터 세 개를 삭제를 하는 거죠. 굉장히 드랍이란 건 뭐냐면 탈락시키란 건데 지금 3이라고 했으면은 앞에서 세 개를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니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아까 뭐 2라고 만약에 2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앞에서 두 개를 이제 삭제하는 겁니다. A, B를 삭제하고 그러면 남는 게 C, D, E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예시인데요. 우리가 정당을라고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정당에서 이제 괄호 안에 파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친윤파 그리고 여기는 비윤계 그리고 얘를 한동훈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중괄호 일한 거는 딱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있는 원소에 있는 녀석들은 그 파벌을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안에 괄호를 싼 거는 그러니까 파벌이 된 거예요. 안쪽에 큰 조직 내에서 이렇게 멤버십이 된 거죠. 서로 내부에 또 망이 생겼는데
두 번째를 지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원소는 A, B고, 두 번째는 C, D고, 세 번째는 E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걸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폭발시켜서 얘네는 이제 그 결속력이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조직은 파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맵 설명드렸죠. 맵이 뭐냐면 각각의 F를 이제 씌워주는 거예요. F랑 옷을 씌워주죠. 근데 아까 F란 함수를 만약에 정리했다고 하면은 그 함수 F가 적응이 됩니다. 아까 10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이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하지 않고 한 요쯤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걸로 넘길게요.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앞에 한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외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멤버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여기는 뭐냐면 노래 담당이고 여기는 춤 담당 선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조를 짜가지고 퍼포먼스를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래하는 애랑 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만 이제 맺힐 수 있다. 그래가지고 F는 걔들의 성과를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모든 조합의 평가를 하실 수가 있죠.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런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만든 이제 링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텐데 수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개념이 안 생각난다 그러면 요걸 보시면은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꼭 좀 앞으로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배운 개념을 좀 약간 보충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레인지가 있죠. 1부터 5라면은 1, 2, 3 여기 파이썬은 5는 안 들어가는데 1, 2, 3, 4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매스매티카에서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1에서 5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그냥 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레인지가 왜 편하냐면은 1부터 5는 일일이 나열하겠지만 우리가 100개를 나열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홀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디폴트가 1이거든요. 근데 내가 홀수예요. 그러면은 홀수 뭐야? 1부터니까 증분이 20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홀수를 얻을 수 있어. 1에서 100보다 작은 홀수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3의 배수를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3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얻고 싶으면 3의 배수니까 공차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순식간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기서 캐릭터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A부터 Z까지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찬가지로 그리고 A부터 F까지를 캐릭터 레인지 하면 되죠. 아까 레인지랑 같은 개념이죠. A부터 F까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 끝점 A부터 Z까지 했으니까 이거 뭐야? 알파벳 전체를 나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자, 알파벳은 개수가 26자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5의 배수로 하려고 하나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아까 날려버리는 거 모스트라 자, 일단 개수를 제가 볼게요. 26개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take라는 함수가 있어요. take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취한다 그러죠. 몇 개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라는 게 지금 원소가 26개의 회원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집합이에요. 거기서 처음 5개만 내가 택하겠어. 취하겠다가 take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A부터 E까지죠. 이거는 캐릭터 레인지로도 할 수 있는, 뭐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보시려면은 실은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걸 넘어갈게요. 요거는 약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most라는 함수가 있어. most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얘기예요. 제일 끝에 원소만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만 날려버리니까 결국 최종 25개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Z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Z가 날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 개수가 몇 개죠? 25개죠. 자, 그러면 이제 5개씩 땅을 질 수가 있겠다라고. 자, 일단 이렇게 25개가 된 집합을 이제 데이터 1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개수를 보면 당연히 25개죠.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파티션을 아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이에요. 인수라는 선생님인데 25명의 학생들인데 조를 짰어요. 처음부터 5명씩 조를 짜라고 이제 한 거죠. 5명씩 조를 짜요. 자,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5개, 5명에서 A, B, C, D, E, 그 다음 5명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조를 짤 수가 있겠죠. 그러면 25명 중에 5명씩 땄으니까 조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그 개수, 조의 개수가 이제 요거 랭스를 조회해 보시면 돼요. 그 개수가 5조다. 자, 이거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가 요게 원소 하나, 그다음 원소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원소가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데이터는 원소가 5개다.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실은 여기 이제 행렬이 만들어진 거죠. 매트릭스 폼. 지금 소풍을 갔는데 아까 파벌이 만들었죠. 1조란 파벌이 만들어도 2조란 파벌이 만들었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1조는 위에 있고 그 다음 2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쌓여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매스미테크의 정말 강력한 거.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풀폼이라든지 트리폼을 해보시면은 데이터 구조를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반영해.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F라고 생각해요. 리스트를, 지금 뭐냐면은, F라고 생각해 봅시다. F라고 봅시다.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replace a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라지 F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F,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게 결국 함수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로 우리가 헤드라고 하는데, 결국 함수, 이거 크게 보세요. 이게 이제 X, Y, Z, 뭐, A, B, C, D, E로 해가지고 원소가 지금 5개가 있고, 그 5개를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게 함수죠.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가시죠. 자, 아까 이게 지금 함수인데, 함수 제일 앞에 있는 거 우리가 헤드 또는 함수 이름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안에 그리고 리스트 요거 처음 거 볼게요. A, B, C, D가 있죠. 리스트를 헤드로 하면 A, B, C, D, E가 있어요. 그다음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번째 원소 F, G, H, I, J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트리 구조를 갖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헤드, 풀폼, 트리폼을 하면은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실 수 있고, 그러면 요렇게 앞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헤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 있잖아요. 국가대표 해가지고 헤드가 누구죠? 클린스만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축구 대표팀이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독을 경질할 수 있죠. 아, 클린스만 못해. 그러면 헤드를 자르죠. 헤드를 자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헤드를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리스트였는데 클린스만이었는데 다른 감독 홍명보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리스트가 홍명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홍명보가 또 고유한 함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튼 그 헤드란 거는 이제 감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건지 이제 함수로 정확히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
F1이란 함수를 이제 만들었어요. 정의를 했죠. 그리고 X 언더스코어에서, 자, 이거는 anything이죠. 어떤 놈의 X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죠? 여기 스타일을 하면 그거를 이제 빨갛고 볼드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를 이거 바꿔줍니다. 우리가 빨갛게 그리고 붉게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녀석, 예를 들어서 F1 B가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주도록 이렇게 내가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말하자면 우리가 스프레이를 칠하는 함수를 F1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프레이를 칠하는 함수는 뭐냐면 F1인데 이 F1이 하는 일은 어떤 녀석이 들어오면은 그 녀석을 빨갛고 붉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녀석이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오셨어요. 0부터 하지 말고 아까 맵 처음에 가르쳐줬죠. 데이터 2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이제 하고 또 또, 또. 맵 인덱스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러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맵이라는 함수는 디폴트가 레벨 1이에요. 레벨 1이란 건 뭐냐면 이쪽에를 쏴주는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감독이 있으면은 감독부터 쏴줬기 때문에 감독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스프레이를 맞는 거죠. 만약에 레벨 0을 했다면 여기 최종,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감독을 쏴준 거죠. 그러면 이 전체다가 하고 들어가서 전부 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맞게 됩니다. 디폴트가 지금 이제 레벨 0, 여기에 스프레이를 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다 치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전부 다 빨갛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디폴트 아무 말 없으면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레벨 1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스프레이를 싹 쏴줬단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감독도 스프레이 맞았고 여기도 맞았고 다 맞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이 감독 휘하에 있는 선수들까지 싹 다 이렇게 맞은 거죠. 자, 그럼 같은 얘기야. 아까 디폴트 말이 없으면 디폴트가 레벨 1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선수들만 이제 스프레이를 맞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은 레벨 2라고 지정해 줍니다. 레벨 2. 자, 그러면 요쪽만 쏴주는 거죠. 쭉 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안에 있는 진짜 실제 컨텐츠만 이제 빨갛게 색을 칠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에서 레벨이라든지 위치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표적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 치료가 있잖아요. 암에 이제 표적 이렇게 치료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앳이라는 거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데이터 2가 매트릭스였는데 첫 번째가 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컬럼이거든요.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컬럼은 모두 다 쏴달라는 거죠.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컬럼은 모두 다 쏴달라고 에세이로 지정해 줬으니까 이렇게 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행인데 행 모두고 컬럼은 3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만 모듈이 이제 쏴달라고 이렇게 S를 지정해 주면은 우리가 전체를 안 쏴주더라도 특정 부분만 색깔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맵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특정 원소를 이제 해주고 싶으면은 위치를 이제 지정해 주십니다. 삼행사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의 우리가 표적 이렇게 맵을 주입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인 것만 볼게요. 내가 이제 아까 네스트란 거를 보시면은 네스트란 거는 이제 반복 함수예요. 아까 세탁기도 빨래를 한 번 했는데 만족스럽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빨래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F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씌워주면 어떻게 되죠? F를 3번 씌워주는 거죠. 자, 마치 그것처럼 네스트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뒤에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함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재료가 이게 아톰 이미지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15도씩 돌려주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를 해주면은 요게 이제 F가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FX잖아요. 그럼 그 FX를 또 한 번 F를 해주면은 또
또 각도가 돌아가는 거죠. 계속 이제 반복 작용을 해주는 게 네스트 리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변화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최종 결과만을 이제 추출해 주는 게 네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함수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스매티카에는 자체로 이제 큐레이티드 함수, 데이터 함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싶으면은, 어, 데이터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엔티티 밸류가 뭐가 되죠? 아까? 헤드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멤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멤버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원서는 헤드가 뭐죠? 엔티티라는 헤드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는 두 번째는 뭐죠? 헤드가 뭐겠죠? 괄호로 있으니까 이건 직접 따지면 리스트를 헤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소가 뭐냐면은 그냥 스트링인 거죠. 데이터셋이랑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셋을 그러면 스트링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에 볼게요. 두 번째 원소가 요거였죠. 요거의 헤드를 볼게요. 요 제가 아까 리스트라고 했죠.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모르겠어 하면은 아까 트리 폼으로 보면 바로 나오겠죠. 구조가 가지고 이게 또 복잡해져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건 넘어갈게요.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해서 트리폼으로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올프레임 언어로 이제 작업하는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하철 가지고 이제 데이터 이상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데 갑자기 튀는 값을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그날 시간을 봤더니 나중에 조회를 해봤는데 아니다라고 유튜브를 봤더니 이게 삼성역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라이어가 발생했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총 집결했던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갑자기 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결론은 이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올프렘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죠? 유적을 이제 올프렘으로 한 거고 하나씩 좀 볼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재밌습니다. 실은 어떤 이 탱그림인데 이거를 올프렘으로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리 정보를 해가지고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도 경로를 이제 매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예전에 무용을 해가지고 기계학습을 쓴 건데요. 김밥을 좋아했죠. 그래서 김밥의 개수를 몇 개를 카운팅하는 걸로 이제 시각으로 이제 한 게 되겠고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햄을 남겼어요. 그랬을 때 햄의 개수가 몇 개 남았는지를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 그다음 머신러닝을 이제 사용한 결과입니다. 울트레모로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울트라의 강력한 점인데, 탐 크루즈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배우입니다. 옛날에 엔젤리스 러브의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룩 실즈가 나왔다. 81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의 이제 있고, 그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제가 이제 다 영화 그거는 여기는 울트라 알파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왔고, 그거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번이 나왔을 때까지 제가 아마 모은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데이터 레벨링을 이제 울프레임으로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재밌어요. 이게 울프레임의 가장 강력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복잡한 형상을 수식으로 나타냈어요.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XT, YT, T에 대한 변수로 해가지고 모든 이제 이미지만 긁어주면은 이게 형상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형상화 수식으로 형상화된 거에다가 제가 이제 다양하게 메쉬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를 우리가 수식으로 다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우영우에서 그 한선영 변호사인가요? 그다음에 산드라 오우가 닮았다 그래가지고 정말 닮았는지 일단 이미지가 이제 언나가 있으니까 이미지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맞춘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뭐 매스매트가 몇 개 안 되는 합성함수로 이제 적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음악, 저도 그 국악은 잘 모르는데 국악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면 실제로 오프램을 다 돌려가지고 정말 그런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고요. 음계죠. 국악의 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랑 서로 비교죠. EU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애플이랑 어떻게 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걸 오프램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울프렘이 파이썬을 10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은 파이썬 우리가 저거 에디터를 안 쓰고 울프렘에서 제가 수업 때 한 건데요. 파이썬을 돌리고 마크업 체인을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확률적으로 이제 생성하는 거를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썬을 하는 거를 울프렘에서 했고 또한 울프렘에서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송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챗GPT4를 그냥 돌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더 잘 돌릴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좀 멀티모달 빨리 넘어가고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멀티모달은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데이터 형식이 다른 것들을 한 벡터로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텍스트 문장인데 실행을 해봅시다. 자, 문장을 했으면은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품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실행된 거 결과를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는 영어만 잘 되지 한글은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이 있을 때 문장이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을 이렇게 예, 분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음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음성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어떤 뭐 다양한 음성이 있는데 이걸 지정을 해볼게요. 소리 들리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저에 대한 소개인데 그거를 이제 여튼 지금 이게 이제 음성 데이터를 제가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재밌는데 제가 이게 과거에 이제 주차 결과만 볼게요. 이게 다 각각의 동영상입니다. 실행이 다 됩니다. 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두 번째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왔어요. 요 녀석을 이제 갖고 온 것이 지금 동영상이고 이것도 물론 이 실행이 된 거죠. 네 개의 아까 좀 동영상 중에 제가 두 번째 거를 처리를 하려고 이제 갖고 온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디오 중에서 내가 프레임 몇 개죠? 한 20개? 20개 정도 제가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 컷으로 이제 추출을 했고, 그 중에서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끝에서 네 번째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요 이미지를 내가 갖다 쓰겠다는 거죠. 갖고 와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제 i라고 내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욜로를 입히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케이시스라 하면은 각각의 이제 그 타입이 나오죠. 자동차 사람. 근데 지금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스레시홀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 추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억셉턴스 스레시홀드 값을 좀 더 낮췄습니다. 그래야지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영역을 더 많은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캐치한 거를 이제 또 오브젝트 디텍트를 하는 거를 이 오프램에서 그냥 자동으로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다이렉트로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요건 뭐냐면은
세르게이 브린이라 가지고 구글 창업자입니다. 공동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실세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93년도에 물품에서 인턴을 했어요. 인턴을 좀 하다가 그리고 관두고 창업한 게 구글이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이 스티브 잡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잡스가 이제 울프램과 협업을 한 것도 많고 그 매스매티카라는 이름 그러니까 잡스가 이 장명의 천재잖아요. 매스매티카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빅테크의 거물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울프램이 지은 책의 추천사도 샘 알트만이 실제로 이제 추천사를 썼는데 그들 간에는 뭐가 좀 그게 있더라고요. 커넥션 유대인 울프램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뭐 커넥션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그걸 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이미지를 여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시그네처를 제가 이제 따와가지고 입혀준 거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거는 리소스 함수로 이제 외부를 해가지고 제거 아니고 울프레임에서 만들어준 걸 해가지고 여기 주석을 달았어요. 역대 최강의 인턴이라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래픽 스테이지를 넘어가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파월 말씀하신 커뮤니티를 이제 그래프를 하면은 집단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굉장히 천재 같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방대한 그래프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나 분석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은 결과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멀티 모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요거는 텍스트인데 스트링 데이터고, 요거는 음성이고, 요거는 비디오고, 이미지고, 그래프로 해가지고 실은 원소들이 다 속성이 다른 거죠. 이걸 하나에 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제 벡터죠, 실은. 원소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벡터고, 벡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DS, 데이터 센스로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화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울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데이터 자체를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게 우리가 뭐 그런 이제 뭐 무슨 식이라 그러죠? 딱 사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요즘 팔잖아요. 키트밀이라 그러면 마치 키트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DS로 요거 하는 거야. 요거 자체를 데이터셋은 안 되네요. 여튼 요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아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셀 주고 멀티모델 아니죠. 데이터 큐레이션에서 그걸 보시면 되죠. 큐레이트 데이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물프레임에 이걸 만들었어요. 엔티티 리스트예요. 그 개의 종을 보겠다 하면은 이게 이제 막 방대하게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요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안에 데이터 캡슐이 있는군요. 뭘 볼까요? 아는 뭐 있을까? 저 모르는 이게 개 동자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면은 아까 풀폼이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성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정보들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뭐 시간이 뭐 많이 지났으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 링크 주소 보내드린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지금 대형 언어 모델로 이게 다 함수거든요. LLM 소스 펑션하고 그 안에 또 이게 대형 언어, 그러니까 함수에 또 함수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그 범함수 정도 되고 그 안에 실은 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고 프랑스의 수도가 무엇이냐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재밌는 거는 이 프롬프트의 품질을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몇 점이다? 5점이라고 평가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5점 척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프롬프트, 라이터, 쇼트, 포임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평가를 1점밖에 안 돼. 5점 만점에 1점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점이라 했을 때 그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근거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expla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왜 1점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합성함수예요. 전부 다 합성함수고 약간 조금 다른데 여기 이제 바로 브레킷 정도만 다른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함수 개념만 이해하면 바로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채찍피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울프레머드랑 같이 컴바인해서 쓰면은 우리가 제대로 제어를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서없이 뭐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울프레임 언어는 함수형 언어예요. 함수형 언어다 보니까 함수 개념을 확실히 아시고 그다음 뭐냐 합성함수인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대형 언어 모델 할 때도 다 합성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함수를 이해하시면 아까 뭐였냐면은 세탁기, 그다음에 탈수기, 건조기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계속 기계를 이어붙이는 거다.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겁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열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질문거리를 많이 메모를 하긴 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공통 질문, 같은 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좀 끝나고 별도로 하거나 하고요. 공통 질문이나 좋은, 그 인사이트나 있으신 분 계시면 먼저 이렇게 손 드시고, 질문 및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님. 아, 네, 교수님,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울프레임 문화가 일종의 그 기본 API나 기본 함수를 엄청나게 많이 탑재한 파이썬처럼 보이거든요. 예, 네네. 그게 맞는 설명일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함수가 6천 몇 개라고 이제 블로그 가보시면 나올 텐데, 근데 네, 그 함수 하나하나가 이제 맞아요. 맞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버전 1.0부터 지금 14인데 그 함수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슈퍼 펑션들 같은 경우는 그거 1.0에 나온 걸 그대로 씁니다. 그 말인즉슨 처음에 설계를 엄청나게 강건하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철학에 들어가고 이제 만들었어요. 뭐 계속 이제 환원 불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주 철학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처음부터 그래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장명을 너무나 잘합니다. 함수 이름 같은 걸 보면은 딱 이름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노테이션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철학이나 그 원리만 이해하면은 저희가 이제 버전이 계속 바뀌더라도 캐치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아니, 한두 분 하시죠. 대표적으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장영희 님께서 또 질문 및 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어려운가요? 제가
제가 네, 좀 얘기를 네, 좀 하시죠. 해볼게요. 제가 한 1년 정도 파이썬을 공부를 하다가 네. 챗GPT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접었어요. 접은 이유가 저는 이제 그 아나콘다를 1년 내내 뭐 외우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게 제가 공학도가 아니고 또 일상에서 자꾸 반복해서 쓰질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외웠는데 코딩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이거 뭐하러 외우지? 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그럴 이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마치 전에 옛날에 이제 MS 도스 뭐 코볼 뭐 이런 거 배우다가 윈도우가 나오고 나서 에이 이거 이제 배울 필요 없다로 다 저는 왜냐면 개발자는 아니니까 사용자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 굉장히 많은 함수 6천 개가 넘는 함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들을 여전히 이제 이런 기본적인 동작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거 배우는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도 얼른 들어가 봐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분석해가지고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리스트 뽑아가지고 달리에다가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림을 떡하니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사도들의 움직임을 지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코딩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만약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챗GPT의 울프롬의 초능력이 더해지면 거기다 또 이제 달리 같은 거 쓰고 막 갖다 붙여서 쓰면 마치 엑셀을 쓰고 파워포인트를 쓰고 워드를 쓰고 뭐 이러는 것처럼 어, 그 인공지능이 정말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울프롬을 잘 쓰려면 이거는 이거는 다른 거 뭐 함수 6천 개 알으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권하실 만한 거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네, 질문 아주 잘하셨고요. 실은 우프렘도 이 6천 몇 개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방향성도 있고 워낙 이제 처음에 펀더멘탈한 걸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좀 권고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동영상 있었잖아요. 뭐 엑셀 스크립트 해가지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음, 아시는 거거든요. 음, 음, 그거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철학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울프렘을 가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예를 들어 헬프를 가보시면은 각각의 함수, 예를 테이크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예시들이 너무 좋아요. 따라하시기만 하면은 음, 이해하실 게 다 돼 음,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과 이제 여기 헬프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헬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언어는 울프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울프렘이 잘 돼 음, 있고 제가 이제 울프렘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레버리징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모든 걸 다 개발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알면은 그거를 약간 지렛대 삼아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고 모든 걸 처음부터 뭐 모든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의 기본 어떤 작동 그러니까 그 지렛대를 들 수 있는 그런 기술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플러그인해서 바꿔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활용할 때조차도 울프렘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울프렘에서 이제 파이썬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챗GPT도 컨트롤할 수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컨트롤할 수가 음,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거기서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에 프롬프트를 입력도 할 수 있고, 결과를 이제 서로 티키타카라 그러죠. 주고받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파이썬은 언어가 좋긴 하지만 너무 라이브러리들이 산만하게 있거든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인데 울프렘은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할 수 있고 세상에 요즘 핫한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생산성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속도라든지 네, 생산성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왜 제가 좀 빨리 좀 돌릴게요. 설명해도 끝없이 말이 또 길어질 수 있어서. 네, 또 다른 분, 임혁진 님도 AI 좀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좀 새롭게 오랜만에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제가 보면서 지금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챗 GPT는 좀 문과적인 거고 울프람은 좀 이과적인 거라서 두 개가 서로 음, 결합을 해가지고 잘 될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네. 접근 방법 자체를, 그러니까 울프람 자체가 펑션이 너무 많고 걔네들이 서로 중첩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챗 GPT가 울프람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냥 챗 GPT한테 명령을 하면은 그게 알아가지고 울프람 펑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재밌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울프레임에서도 제가 이제 사부로 모신 마이클 트롯이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워낙 근데 이제 채찍쥐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은 최고수, 울프레임의 최고수가 굉장히 어려운 기능을 채찍쥐가 얼마나 잘하나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잘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제 검증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를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로우 레벨에서는 실제로 어, 굉장히 상당한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울프햄에서는 예를 들면 유전공학처럼 그 접붙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접붙이기 같은 걸 잘한다는 거는 얘는 확률적인 모델이 아니고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하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정확하게 달라들기 때문에 결정론적이죠. 그래서 결과가 결정론적으로 나오는데 채찍질 같은 경우는 이게 확률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이제 단점이 음, 있습니다. 음. 그거는 태생적인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프레임 같은 경우, 근데 실은 보면은 제가 아까 드린 링크 주소에서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걸 단순화해가지고 함수 개념으로 하면은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실제로 울프레임에서 채찍질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좋은 예시를 가지고 저는 뭐죠? 리튼에서 사용합니다. 거기 이제 좋은 예제를 가지고 리튼에서 조금만 바꿔서 하면 리튼에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늘 평생 쓰신 최 교수님은 이게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다른 분이 이걸 진입해서 쓰는 거는 음, 제 생각에는 파이썬보다 훨씬 산맥이 높을 것 같아요. 파이썬이 옆에 뒷동산이라면 울프람을 하는 거는 태백산맥이 아니라 K2가 맞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거꾸로 울프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되게 막강해서 이 스트럭처를 잘 쓰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써야 되는 이런 부분에 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커버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계속 들으면서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봤는데 뒷부분의 설명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이 워낙 지금 많아서 제 질문 끊고 다른 분 제가 울프람 한번 해봐 달라고 방금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는 작성을 해주는데 이 코드가 맞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그 GPT를 써보면서 그 아까 그 고 대표님 말씀하신 걸 경험을 한 워낙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오픈 소스가 그래서 일반 사람이 그 함수를 펑션을 이해해서 아까 그 안에 코드까지 헬프 기능까지 생각하고 코딩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GPT가 그걸 짜주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깊은 것들을 짜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 환경에 돌려보면 에러가 나와요. 에러를 네, 디버깅 하는 과정에 되게 코딩의 속도 그리고 질도 높일 수 있는 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로 짜니까 말로 짜기 때문에. 근데 디버깅은 코드 음. 레벨에서도 할 수 있어서. 자, 그럼 또 다른 분 좀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같은 질문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 혹시 있으시면 좋은 질문 좀 해주시면 교수님 좋은 강연에 같이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 교수님이
공유해 주신 그 울프럼으로 짠 코딩 네. 그거가 오류가 나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텍스트를 카피를 카피를 해서 하셔가지고 울프레임에다 예, 예. 넣고 Shift 엔터를 어, 치시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근데 게 울프럼 울프람 개발 환경은 그 공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돈을 내고 공짜 구매? 안, 돈 내고 유료입니다, 들어가야 되잖아. 유료. 지금 오늘 유료, 보여주신 유료. 화면은 유료군요.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 있고요. 제가 최신 버전이 13.3입니다. 어, 14.0 전에 굉장히 이제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분당 차병원에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다 여기 음, 아실 텐데 그 파이썬은 비주얼 코드 스튜디오나 예, 예. 그 코브라라든가 여러 가지 다 무료로 예, 예, 그죠, 운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개발 음.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거기서 지금 연습하고 써보는데도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내가 사용자인데 이것까지 하면서 거기에 큰 그 벽을 만나는데 울프람은 이 개발 환경을 구매를 하지 않고는 해볼 방법은 없는 거네요. 아니, 음, 워크어라운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러니까 울프레임 알파라고 또 강력한 게 있거든요. 울프레임 알파가 이제 2008년도에 나왔는데, 실은 챗GPT가 이제 울프레임 알파의 그 스트럭처라든지 뭐 그런 컨셉을 그대로 이제 카피캣을 한 거죠. 울프레임 알파를 좀 쓴다든지 약간 이게 꼼수라든지 암수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는 아까 뭐 챗GPT에서 약간 이제 울프레임처럼 이제 가상으로 야 액티에이지라고 너 울프레임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음, 있고 아니면은 음, 한 달짜리 무료 이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그거를 진입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길게 예예 하셔도 예. 여기에서 그 구매하셔서 쓰기에는 일반인들이 동기가 상당히 큰 진입 장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울프람에서 아까 그럼 제가 몇 개 하지만 그 질문하고 짧게만 교수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말이 길어지다 보면 지금 시간도 네. 많이 드는 너무 네. 막 길게 될 것 같아서 네. 그 보통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함수를 만드는데 오늘 함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네. 6천 개의 함수가 어찌 보면 펑션이 그 인공지능의 함수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복합 함수다. 그렇죠. 여러 개 섞인 되게 예. 얘도 아주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는지까지 이해도 됩니다. 그만큼 함수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네네. 울프람은 이미 인공지능에서 학습해서 쓴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에서는 언어 모델, 이미지 처리 같은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근데 함수로 네. 정의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각자 필요한 오픈 소스에서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고 이런 것 같은데 울프람은 거꾸로 그게 아니라 딱딱 함수를 가지고 스탠다드하게 뭐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그게 라이브러리화 돼 있어서 아까 영상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뭐 레이블링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체계적인 반면 어떤 면에서는 성능 면에서 현재 나온 인공지능하고 오픈소스 레벨의 인공지능 펑션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평가도 그냥 작은 질문인데 궁금합니다. 그거 하나 예, 먼저 답변해 주시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완전히 퓨어하게 펑션만 하는 게 아니고, 울프레임에서도 딥러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보시면은, 뉴럴 네트, 레포지토리라는 게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예 모델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씁니다, 실제로. 잠시만요. 음. 그럼 찾는 동안에 또 질문 예, 저 벌써 드리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찾으셨어요? 네네. 예, 실제로 울프레임 자체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뭐 여기는 울프레임 오디오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단순히 함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또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거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트랜스포머 2도 있고 실제 이 집에서도 딥러닝 모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울프레임에서 실제로 딥러닝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함수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커버리지가 그 딥러닝도 이제 커버를 해주고요. 여기 있는 모델을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텐서플로우나 요거랑 거의 동등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에서 이런 어, 모델들이 다 있어요. 있고 또한 이제 또 강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그 챗GPT 대형 언어 뭐 LLMS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거의 끝판왕 정도로 모든 대형 언어 모델을 다 서포트 우리가 뭐냐 네이버에 있는 그거는 좀 아니지만 외국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집에서 그런 것들 다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어떤 거죠? 거기 이제 함수들이라든지 그걸 더 쉽게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챗GPT용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아까 점수라든지 내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울프렘에서 그걸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API를 예, 편하게 쓸 API 수 개념으로 있도록. 예, 예, 그러면 또 궁금한 네, 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반 유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 네, 보여요. 그죠, 그죠, 예, 거의.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갈수록 저희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예, 그 부분을 되게 기대하고 있다가 아, 예. 이거 만만치 않고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아까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게 GPT가 너무 좋긴 한데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네, 계속 얘기를 확률적으로 뱉어내요. 근데 네, 아까 고 대표님은 쓸수록 좋다 그랬는데 저는 쓸수록 요즘은 좀 좋긴 한데 요 정도에 자꾸 멈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해서 울프람을 쓰는데 플러그인 네, 하지 않고 네, 울프람만 이렇게 쓰려면 개발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이걸 구매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접근할 수 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용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좀 가격이 좀 올라서 한 60만 원 해가지고, 네네. 이제, 예, 좀, 예, 네. 그러면 울프럼하고 지금 이제 플러그인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붙어서 호환되게 잘 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지금 다 쓰는 이게 하나가 있고 또는 네, 울프럼만 쓰는 게 있고 네, 또는 울프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T를 불러서 쓰는 게 있어요. 네네,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지금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네, 막 혼선이 지금 있어서 네, 지금 오늘 그냥, 강의 예, 얘기는 울프럼만 써도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오늘 얘기 듣고 이걸 공부해서 쓰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오프렘만 쓰진 않습니다. 제가 실은 학교에서 오히려 파이썬을 더 잘 써요. 그냥 학생들한테 파이썬을 음, 가르치고 하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이 울프렘을 하나 기본 베이스로 깔고 챗GPT, 파이썬, 울프렘 이렇게 세 개의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음, 각각은 조금 각각의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너지 효과죠. 그걸 묶어가지고 하면은 정말 이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울프렘에서 파이썬을 사용을 해보면은 100% 그대로 그러니까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다시피 챗GPT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울프렘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거는 울프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헬프는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헬프에 있는 예시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위튼에서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 더 굉장히 더 좋게 대형 언어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예시지만 굉장히 유용한 예시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시의 참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아주 현실적인. 예. 그러면 파이썬에서 울프람 코드를 그 함수를 다 불러서 쓸 수 있죠. 파이썬에서도 예 있어요.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쓰면은 이렇게 아예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약간 수치 계산 정도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어, 울프렘에서 이 강력한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음. 있지만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조금 경과가 돼서 예, 저녁인데 머리를 많이 썼더니 아주 좋긴 한데 예, 또 예, 혹시 더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예,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마무리 모드로 가고 울프람은 끝내고요. 그다음 자유 톡 시간 뭐 하실 말씀 예, 하시죠. 백승준님. 아, 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울프럼 그 플러그인에서 챗GPT 안에서 울프럼 플러그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울프럼의 기능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울프럼을 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혹은 잘 쓰고 있는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지금 국내는 별로 없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보잉이라든지 나사라든지 이런 쪽에 리서치 쪽에 이런 거는 결국은 울프램은 조금 한계가 뭐냐면 이 친구가 매트랩하고 좀 대조가 되는데 매트랩은 기업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용 언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가상 모의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 수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고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정도의 언어 정도가 딱 울프로의 언어에 적절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탁월한 이제 뭐라 그러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매트랩도 굉장히 잘 네,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게 구현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울프렘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그리고 좀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들어가서 네네. 질문을 드리면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잉이나 나사의 네. 예시를 들어주시긴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죠? 보잉이나 이제 나사로 이제 제가 가늠해 보면은 뭐 고도, 뭐 착륙, 이륙 이런 음, 혹은 엔진의 성능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이해를 했는데 네네. 시뮬레이션 외에 뭔가 뭐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의 매출 혹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좀 쓰인 예시는 없을까요? 제가 이제 보통 거기 그러니까 회사를 가시면은 이제 유즈 케이스로 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잉 뭐 나사 좀 아는 이름인데 진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그쪽에서 더 많이 잘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이미지 뭐 패션 디자인을 한 예전부터 그거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생성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는 이제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약회사에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이제 디펜던시가 세요. 그러니까 물프레임 밖을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뭐를 만들게 하기에는 좀 불편한 환경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약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는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우주 최강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오늘 귀한 특강 해준 최 교수님 거를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워낙 최 교수님이 프렌들리 하시기 있고 울프람에 대해서는 열정과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좀 요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너무 잘